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제2회 전기자기약 기출문제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기력선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글로 나온 문제입니다. 암기어가는 문제가 되겠죠. 틀린 거는 3번 전하가 없는 곳에서도 전기력선의 발생 소멸이 있다.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이 발생할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건 3번이 되겠고요. 1, 2, 4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전기력선의 성질, 요 글로 나오는 문제로 잘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요거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두 벡터 A가 2i 플러스 4j, B가 6j 마이너스 4k가 이루는 각은 몇 도인가? 이 문제는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벡터의 내적,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 곱이라고도 나타내요. 스칼라는 방향이 없고 크기만 나타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이런 벡터예요. 그리고 B가 이런 벡터를 갖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두 개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의 벡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가 코사인이면 코사인 세타는 요거 빗변이 A 벡터죠. A 벡터 분의 여기의 크기 X라고 두겠습니다. X 하면은 이때는 요 X 우리가 구하는 게 얘잖아요. 그죠? A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A 코사인 세타가 이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와 방향을 맞춰준 다음에 B와 곱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B, 얘네들은 이제 절대값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A, B의 절대값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 내적은 같은 방향의 곱, 즉 A와 B의 같은 방향끼리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게 이게 내적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세타를 구하는 건데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보면 두 개의 방향을 다 곱해줘요. A의 I 방향, B에는 I 방향이 없네요. 그러면 2 곱하기 0. 그죠? 그 다음에 Y 방향, 여기가 I 방향이고 여기가 J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Z가 K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J 방향, Y 방향이죠. 4와 6 있네요. 그래서 4와 6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K 방향, A는 K 방향이 없고 B는 있죠. 그래서 0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6, 4, 24가 나오는 거예요. 6, 4, 24. 그래서 24는 A의 절대값, 이것의 절대값입니다. 얘는 밑변이 2고 높이가 4인 이 크기가 A예요. 그러면 여기 크기 어떻게 구해요?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이 빗변의 크기를 구하죠. 그죠? 요 A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절대값 곱하기 요게 이제 A의 절대값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의 절대값도 역시 밑변 6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구해요. 네, 그래서 요렇게 구한 24와 요렇게 정리한 이 식이 서로 같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얘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0.744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0.7442.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요 이루는 각도 2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의 코사인 세타가 0.7442. 여기서 요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코사인 넘어가야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넘어가면 아크가 붙습니다. 아크 0.7442.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요거는 공학용 계산기 눌러보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41.9도 해서 약 42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어렵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제 답만 암기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각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자개 내에서 운동하는 대전 입자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 글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죠?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개 내에 대전 입자를 임의 방향으로 운동 속도로 투입하면 코사인 세타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등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 운동이라는 건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번 2cm의 간격을 가진 두 평행도선에 1000A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 1m마다 작용하는 힘은 몇 Nm/m인가? 자,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두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길이가 2cm랍니다. 이때 여기에 전류가 1000A 이렇게 흐른대요. 이렇게 흐를 때 여기 1m마다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죠.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전류력,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 2파이 R분의 투자율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얘를 I1이라고 두고 얘를 I2라고 두면 양선에 흐르는 전류를 곱한 거죠. 우선 여기서 비투자율이 얼마고 이런 거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투자율은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헨리/미터.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공기 중의 투자율 적용하고요. I1 두 선에 흐르는 전류는 각각 1000A.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R입니다. R. 2cm는 여기에 적용되는 기본 단위 미터로 환산할 때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줍니다. 요것도 암기해주세요. 센티미터일 때는 미터로 환산할 때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준다. 그래서 공기 중의 투자율 여기다 적용하고요. 전류 각각 여기다 적용하고 2파이 곱하기 떨어진 거리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요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이때에 1m마다 작용하는 힘은 10Nm/m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평행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요거 암기해 둬야 되는 공식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방향이 같으면 얘는 플러스 1000이 되고 얘도 플러스 1000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플러스 곱하면 부호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부호가 플러스면 어떤 힘? 반발력. 그리고 한쪽은 이쪽으로 흐르고 한쪽은 반대쪽으로 흐르면 이쪽을 플러스라고 두면 여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이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부호가 나올 때는 흡입력으로 작용한다는 거.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5번 투자율이 공기 중의 투자율이고 굴절율이 2, 전도율이 0.5 특성을 갖는 매질 내부의 한 점에서 전개가 이런 값으로 주어질 경우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의 최대값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 구하래요. 주파수. 최대값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 자, 이 문제는 그냥 이해가 안 되시면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그런 문제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도 전류 밀도는 도전율에다가 전기의 세기를 곱하고요. 변이 전류는 유전율에다가 각주파수 곱하기 전기의 세기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각주파수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지요. 이때 이렇게 정리하고 이것과 이것이 같아지는 이 주파수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두 개가 같아진다고 할 때 이 주파수로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여기 입실은 2파이 2가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그냥 이런 거예요. 이것과 유전율 2파이 F 입실은 최대값의 크기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두 개의 크기가 같아질 때 이 주파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유전율 2파이 2는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고요.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 줬어요? 굴절률 줬습니다. 굴절률. 그래서 이때의 유전율은 굴절률의 제곱의 유전율,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참고사항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준 건데, 공기 중에 유전율을 적용한 이유는 투자율이 공기 중에 투자율이에요. 그럼 이게 공기 중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유전율도 공기 중에 유전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굴절율 2의 제곱 곱하기 공기 중에 유전율 분의 요거 뭐예요? 도전율이죠? 전도율 곱하면 답은 2.25 곱하기 10의 구승, 주파수 구하는 거니까 헤르츠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기가헤르츠, 기가는 10의 구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의 구승이 여기 쏙 들어가서 단위로 표시를 하면 2.25 기가헤르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면적 S미터 제곱의 평행한 평판 정극 사이에 유전율이 입실론 1, 입실론 2 파라드 퍼 미터 되는 두 종류의 유전체를 2분의 D 두께가 되도록 각각 넣으면 정적 용량은 몇 파라드가 되는가? 이 문제 정적 용량 물어보는 문제죠. 예, 콘덴서의 정적 용량, 이게 콘덴서라고 하면 극판의 면적을 S, 여기를 떨어진 극판의 간격을 D,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유전체의 유전율을 입시론이라고 할 때 이때 정적 용량은 어떻게 구하죠? D분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으로 정적 용량을 구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 정적 용량이 C1이고 여기 정적 용량 C2라고 하면 이때 합성 정적 용량은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입니다. 이게 직렬로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병렬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을 때 얘가 C1이고 C2라고 하면 이때 합성 정적 용량은 C1 플러스 C2로 구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전압을 여기서 이렇게 유도한 거죠. 그죠? 이렇게 유도하고 여기 이것의 반에, 이 내부 공간의 반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다른 유전율을 넣고요. 여기에 또 다른 유전율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제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콘덴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반 나눠서 얘가 C1이고 얘가 C2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가 입실론 1이고 입실론 2니까 각각 다른 유전체를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C1이고 여기가 C2고. 그러면 직렬이네요. 직렬은 어떻게 해요? 합분의 곱으로 구해진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적 용량이 C1, 여기에 정적 용량이 C2예요. 그러면 C1과 C2의 합성 정적 용량은 합분의 곱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C1부터 구해볼게요. C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D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D2라고 하면 D1분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 유전율 입실론 1 곱하기 면적, 이 극판의 면적이 되겠죠. 면적. 이렇게 되는데 D1이 2분의 D예요. 2분의 D. 그래서 2분의 D 적용하고 입실론 1의 면적 S. 요거 정리하면 2분의 D분의 1분의 유전율 1번 곱하기 면적이 되겠죠. 요 번분수로 계산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네,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C1은 이렇게 나오고요. C2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분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극판의 면적.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간격이 2분의 D가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똑같이 번분수로 해서 정리를 하면 D분의 2 입실론 2의 극판의 면적,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얘를 합분의 곱으로 얘를 여기다 두고 여기다 놓고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하면 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 D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D로 통분하고 ES로 묶으면 D분의 ES 입실론 1 플러스 입실론 2 분의
얘도 D, 얘는 곱하기죠, 그죠? D와 D를 곱하면 D의 제곱. 분의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2 곱하기 2는 4, 입실은 1, 입실은 2 곱하기 S가 2개니까 S의 제곱.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요것도 역시 번분수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로 정리하면 이제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D는 요 D 2번 곱해진 거니까 얘랑 얘 하나랑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역시 S, 그 다음에 요거 S 2개 곱해진 거니까는 여기 S가 하나만 남겠네요. 약분이 돼서. 그리고 얘랑 얘랑 약분되면 얘는 1이고 2고. 그 남는 것만 적어보면 D 하나 남지요. D, 가로, 입실은 1 플러스 입실은 2, 분의 2, S 하나 남지요. S에 입실은 1 곱하기 입실은 2다.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랑 똑같은 게 몇 번에 있을까요? 예, 3번에 있네요. 3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콘덴서 정정 용량 구하는 방법, D분의 유전율 곱하기 극판의 면적, 요거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요렇게 중간에 극판과 평행하게 이렇게 유전율이 다를 때는 직렬로 해서 합성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요거 직렬로 있었을 때 합성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얘를 적용해서 합성 정정 용량 구한다는 거. 직접 해보시고 쭉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접지된 무한히 넓은 평면 도체로부터 Am 떨어져 있는 공간에 Q쿨롱의 점전화가 놓여 있을 때 그린 P점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자, 이 문제도 답을 암기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네, 답은 2번이 되고요. 요거 제가 왜 2번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 못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요 P점의 요 전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영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력은 요 Q점에 있는 요 무한평면 도체에서 요 Q점에 작용하는 힘을 영상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구할 때 반대쪽으로 똑같은 거리 떨어진 점에 전하, 부호가 반대인 전하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구합니다. 예, 요게 그래서 지금 영상 전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걸 이용해서 구해요. 자, 우선 여기다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요 P점의 전위는 Q에서 P까지의 전위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Q에서 P까지의 전위, 여기까지의 전위를 두 개를 더해서 구합니다. 전위를. 자, 그래서 Q에서 P까지는 우리 전위 구하는 공식 4파이 입실온 R분의 Q. 그죠? 그런데 그 R이 떨어진 거리니까 여기서는 A로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4파이 입실온 A분의 Q 해서 여기 Q에서 여기까지의 전위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위도 마찬가지로 4파이 입실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가 3개가 있네요. 그래서 3A 분의 여기죠? 마이너스 Q니까 이때 전하는 마이너스 Q쿨롱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선 분모를 같게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같게 해주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이것과 같아지겠네요. 분모에 3을 해주면 분자에다도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요거를 또 정리하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 하나로 두고 3Q에다가 마이너스 Q 하면은 2Q가 되겠죠. 그죠?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2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2와 3을 곱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6파이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떨어진 거리 A분의 Q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셔도 돼요. 문제만 암기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어느 철심에 도선을 250회 감고 여기에 4A의 전류를 흘릴 때 발생하는 자속이 0.02웨버이었다. 이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철심에 도선을 감았대요. 이렇게 도선을 감고 여기에 4A의 전류를 흘렸답니다. 그때 여기에 발생하는 자속이 0.02웨버였대요.
이때 이 자기 인덕턴스, 이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건데 공식이 있습니다. Li는 N파이다. 공식이에요. 여기서 뭐 물어본 거예요? 자기 인덕턴스 L 물어본 거죠. 그럼 I가 넘어가서 나눠지면 L은 I분의 N파이다. 자, 감겨진 회선은 250회. 그럼 250 곱하기 파이는 0.02.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는 4A. 적용해주면 이때 인덕턴스는 1.25H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 암기하고요. 인덕턴스를 기준으로 해서 식 변경한 다음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 적용해서 답까지 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9번 ohm의 법칙에서 전류 ohm의 법칙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왜 ohm의 법칙이죠? 근데 여기서 전류 물어봤습니다. 전류. 저항이 분수의 분모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은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분수의 분자와 결과값은 비례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전압과 비례한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전개와 자개의 기본 법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답만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몇 번? 4번. 패러데이 법칙은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다르게 적혀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뭐 1, 2, 3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1번 다음 물질 중 반자성체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반자성체, 금은 구리 있죠? 구리, 비스무트, 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반자성체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번. 강자성체, 상자성체에는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철심에 도선을 250회 감고 1.2A의 전류를 흘렸더니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의 자속 생겼다. 이때 자기저항 암페어 톤/퍼 웨버는, 자, 자기저항 공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공식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의 요 기자력이라고 하는데 얘는 권해수 곱하기 흐르는 전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력, 얘는 문제에서 준 권해수 250 곱하기 흐르는 전류 1.2 하면 얘는 300N이 되겠네요. 그래서 300N에다가 문제에서 준 자속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를 나눠주면 이때 자기저항은 2 곱하기 10의 5승.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페어/퍼 웨버. 요 공식 암기해둬야 되겠죠. 이거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3번 반지름 A미터의 구도체에 Q쿨롱의 전하가 주어졌을 때 90에서 5A메타 되는 점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자, 이런 거죠. 반지름이 A미터, 여기서 A미터 인 도체에 얘가 Q쿨롱의 전하가 주어졌을 때 90에서 요거의 5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90에서 5A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5A란 얘기죠. 이 점의 전위를 구하랍니다. 전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유전율 곱하기 떨어진 거리 분의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떨어진 거리를 5A를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파이 입실론 곱하기 5A분의 Q. 그러면 5와 4를 곱해서 20으로 정리하면 20파이 공기중 유전율 곱하기 떨어진 거리 A분의 Q가 되겠네요. 그럼 요것과 똑같은 게 3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구도체의 전위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4번 전류 분포가 벡터 자기 포텐셜 A 웨버/퍼 미터를 발생시킬 때 점 마이너스 1,2,5 미터에서의 자속 밀도 B 테슬라는, 자, 이 문제는 자속 밀도 구하는 문제인데 자속 밀도는 벡터적으로 구할 때 로테이션 A는 나블라 로테이션 A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각 방향을 적어주고요. 요 나블라는 편미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편미분 기호를 여기 두 번째 줄에다 적어주시고요. 세 번째 줄에다가 문제에서 준 A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A 이렇게 적어줬죠. 예, 여기서 얘는 X, Y, Z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선 방향, X 방향의 크기를 구하면 우선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라운드 Y분의 그라운드 4XYZ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걸 빼줘요. 네, 그라운드 Z분의 그라운드 곱하기 Y제곱의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방향의 크기를 구하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여기 숫자가 없네요. 숫자가 없으면 이럴 때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줍니다. 그러면 그라운드 X분의 그라운드 2Y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곱할 수 있죠. 그라운드 Z분의 그라운드 곱하기 2YZ의 제곱 마이너스 빼기 이렇게 곱한 거 그라운드 X분의 그라운드 4XYZ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방향 뭐라고요? Y방향. 처음에는 X방향 그 다음에 Z방향 구해야죠. Z방향도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숫자가 아예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Z방향이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할 수 있죠. 그라운드 X분의 그라운드 Y제곱의 X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그라운드 Y분의 그라운드 2YZ의 Z방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젠 여기 가로 안에 걸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는 Y에 대해서만 미분해라 이런 뜻입니다. Y 미분하면 뭐죠? Y 미분하면 1이지요. Y 미분하면 1입니다. X를 미분해도 1이고 Z를 미분해도 1이에요. 그런데 Y의 제곱을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내려가야죠. 그럼 2Y에 여기서 하나를 빼요. 그러면 1, 2Y가 되는 거예요. 요게 미분입니다. 요런 게 미분이에요. 자, Y를 미분하면 4XZ만 남겠네요. 그러면 4XZ 마이너스 여기서 Z를 미분하면 Z가 없어요. 그죠? Z가 없기 때문에 이 상수는 없어집니다. Z가 없으면 미분할 게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방향은 4XZA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방향 해볼까요? Z로 미분한다. 그러면 이 Y에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Y에 제곱을 미분하면 2가 앞으로 와서 Z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하나 빼면 Z고 그래서 얘는 2Y 곱하기 2Z 그래서 4YZ가 되겠네요. 얘는 4YZ 얘는 X로 미분하면 X 없어지고 4YZ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4YZ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서로 크기가 같으니까 뭐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Z방향으로 하면 X를 미분으로 하면은 얘만 남죠.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Y를 미분으로 하면 2Z의 제곱만 남겠네요. 그래서 2Z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0이 되죠. 얘는 0이 되니까 남는 건 4XZ X방향과 Y제곱 마이너스 2Z제곱의 Y방향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준 점 X, Y, Z를 여기다가 이제 적용해 볼까요? 그럼 4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 Z는 5 곱하기 5 해서 A방향. 그 다음에 여기 적용하면 Y는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의 Z의 제곱, 5의 제곱 해서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이 나오고요.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6이 나옵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 마이너스 20, Z방향으로 마이너스 46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예, 요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이 문제도 역시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일단 넘어가세요. 네, 넘어가고 요거 삼행삼열 요 행렬 정리하는 거 뭐 이렇게 정리한다. 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전류와 자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칙은 답은 4번 쿨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전류와 자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암기하고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6번 입실론 1이 입실론 2인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전개가 수직으로 입사할 때 단위 면적당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입실론 1이고 입실론 2예요. 이때 자개가 수직으로 작용할 때 이때는 D1과 D2가 서로 같거든요. 그래서 전송 밀도가 적용된 공식으로 구합니다. 힘은. 그래서 전송 밀도가 적용된 공식은 1번하고 3번이네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힘의 방향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여기 입실론 1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한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요 공식은 암기해 주세요. 전개가 수직으로 입사할 때 이때의 힘은 이렇게 구하고요. 전개가 평행으로 입사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입사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면입니다. 이때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요거 암기 해주시고요. 힘의 방향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진행한다는 거 요것도 암기해 주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축이 무한히 길고 반지름 Am인 원주 내에 전하가 축 대칭이며 축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반지름 R이 A보다 크게 되는 동심 원통 면상 외부의 한 점 P점의 전개의 세기는 몇 볼트 퍼 미터인가? 단 원주의 단위 길이당 전하를 람다 쿨롱 퍼 미터라 한다. 자, 문제가 참 어려워요. 그죠? 말은 어려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원통의 전개의 세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심 원통 면상의 전개의 세기. 그래서 무한장 원통형 도체의 전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합니다. 암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이거 공식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8번 반지름이 2m, 3m 절연 도체구의 전위를 각각 5V, 6V로 한 후 가는 도선으로 두 도체구를 연결하면 공통 전위는 몇 볼트가 되는가? 자, 이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반지름이 2m인 구도체 하나와 반지름이 3m인 구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얘는 5V, 얘는 6V로 전압을 가한 후에 두 도체를 이렇게 연결시켰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전위는 같아지겠죠. 이때 같아진 이 공통 전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Q는 CV란 공식이 있죠. 여기서 전위 V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정정용량 C가 넘어가서 전위 V는 정정용량분의 전하량. 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정정용량은 이 두 개의 정정용량 값을 더한 거. 분의 여기 전하량은 이 두 개의 전하량을 더한 값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C1, C2 두고 C1 곱하기 V1 여기 Q는 CV니까 C1 여기에 정정용량 곱하기 여기에 전압 Q2는 C2 곱하기 V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정정용량 C는 4파이 입실은 떨어진 거리 여기는 이제 반지름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데 C1은 반지름이 얘가 뭐예요? 얘가 2m죠. 다른 거예요. 얘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전압도 달라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근데 이 앞에 있는 것은 동일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걸로 묶고 R1, R2 얘가 2m고 얘가 3m가 되겠죠. 그 다음 얘도 앞에 동일하게 있는 것들을 묶고 R1 곱하기 V1 플러스 R2 곱하기 V2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요. 얘랑은 이제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R1은 2m, R2 3m 분의 R1 2m, V1 5V 플러스 R2 3m, V2 6V 해서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5.6V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비슷하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구해서 답을 찾는다라는 거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9번 전기 쌍극자로부터 임의 점의 거리가 R이라 할 때 전개의 세기는 R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전기 쌍극자에서의 전개의 세기
에서 이 전기의 세기가 R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기쌍극자의 전기의 세기 알고 있어야겠죠? 공식 이겁니다. 이거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 전기의 세기와 R과의 관계, R 세제곱분의 1과 비례관계네요. 이는 R 세제곱분의 1과 비례관계를 갖고요. 만약에 R 세제곱만 두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R 세제곱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R 세제곱분의 1의 비례 관계를 갖는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R의 세제곱만 나왔다 하면 R 세제곱의 반비례 관계다. 요게 답이에요. 네, 요렇게도 나옵니다. 요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전하 Q1, Q2 간의 전기력이 F1이고 이 근처에 Q3를 놓았을 경우 Q1과 Q2 간의 전기력을 F2라 하면 F1과 F2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 이겁니다. 우선 Q1, Q2의 전하가 있어요. 요 사이에 이제 쿨롱의 법칙의 크기만큼 힘이 존재하겠지요. 그걸 이제 F1이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요 주변에다가 Q3를 하나 갖다 놨어요. 다른 전하를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그때 요 두 개 사이에 존재하는 요 힘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답은 주변에 어떤 전하가 와도 이 둘 사이의 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F1과 F2는 같다. 여기 해설을 읽어보면 주변에 다른 전하가 존재해도 Q1, Q2 사이의 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주변에 다른 전하의 존재와 관계없이 Q1, Q2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네,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20번에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제2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덮고 공부 끝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그전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내가 자주 봤던 내용의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